시청자 여러분이 슬램덩크 모바일을 즐겨주신다면 채널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슬램덩크 모바일. 레이커스가 보스턴과의 경기에 패배하면서 드디어 승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번 오프시즌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보고 적어도 나는 이렇게 망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르브론의 릅당탕탕을 강화시켜줘 3점 슈터들을 대거 영입해왔고, 또 르브론의 부재시 서브 핸들러를 담당해주며 동시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웨스트브룩의 영입으로 채광까지는 아니어도 보기 재밌는 농구를 하는 레이커스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리그에서 가장 쉬운 일정이라는 레이커스의 승률이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웨스트브룩의 영입이 최악의 한 수라고 말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THT를 잡기 위해 놓친 카루소가 시카고 불스에서 맹활약 중이고, 웨스트브룩가 한문철 TV 마냥 매 경기마다 레전드를 갱신하기에 레이커스의 팬이라면 충분히 화가 날 상황이다.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부진이 과연 웨스트브룩 때문인 것일까? 내 생각에는 로스터와 맞지 않은 공격 전술 때문이라 생각한다.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보면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웨스트브룩이 3명을 중심으로 투빅을 기용하여 높이를 살리던가, 혹은 THT, 베이즈모, AV를 기용하여 기동성과 넓은 공격 범위에 강점을 지닌 원빅 라인업을 운용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이런 로스터의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엘보우 지역에서의 공격을 메인 옵션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정확히는 엘보우 지역에서의 포스트업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평균 포스트업 시도는 리그에서 4번째로 많으며 르브론의 평균 포스트업 시도는 리그에서 21번째로 많다. 실제로 팀 단위로 보았을 때 레이커스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팀이었다. 원래 르브론에 속한 팀의 농구를 떠올려보면 르브론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돌파와 정확히 빼주는 킥아웃 패스로 롤플레이어들의 3점슛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포스트업 상황에서도 넓은 시야와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도 르브론의 상징 중 하나다. 하지만 점퍼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포스트업이 위력적인 이유와 동시에 어려운 이유는 1대1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면 쉽게 득점을 하기에 상대팀의 더블팀을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더블팀을 대처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업이 어려운 이유다. 이번 보스턴과의 경기 초반 장면을 보더라도 레이커스가 포스트업 상황에서 더블팀을 유도해 르브론의 컷인 찬스를 만들듯 수비수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다면 포스트업은 위력적인 옵션이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르브론,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는 포스트업 상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림을 공략하기보다는 상대 수비수를 피하는 턴어라운드 점퍼 혹은 트리플 스렛에서 미들슛을 주 옵션으로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공격 효율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다. 르브론의 필살기인 갈통더 웨이라 불리는 턴어라운드 점퍼도 46.2%로 턴어라운드 점퍼 치고는 준수할 뿐이지 결코 고효율의 공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가 매우 심각한데, 앤서니 데이비스의 점퍼 야투율은 36.2%로 처참한 수준이며 미들레인지 지역만 보았을 때는 끔찍한 수준이다. 8에서 16피트 거리는 33.3%, 롱투 지역은 45.8%이며 3점 야투율은 17.6%로 팀에서 데이비스의 점퍼를 공격 옵션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특히 2점 슛이 33.3%의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3점 야투율 22%와 기대값이 같은 수준이다. 포스트업 생산성도 르브론은 0.55, 데이비스는 0.97로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 즉 레이커스는 효율이 좋지 않은 공격을 주 옵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엘보 지역에서 점퍼 위주의 공격은 롤플레이어들을 살릴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스트업 및 미들레인지 점퍼의 장점은 수비에 구애받지 않고 슛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에 있지, 결코 효율성과 플레이 메이킹에 장점이 있는 공격 방식은 아니다. 공격 시작을 엘보 지역에서의 점퍼 위주로 하니 레이커스의 공격 방식은 한쪽을 비워주고 점프슛으로 끝나게 돼 자연스레 공격은 매우 단조로워지고 오로지 슛감 하나에 의존하는 공격만을 반복하게 된다. 3점 슈터들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퇴색되는 거지만, 반대편에 있는 웨스트브룩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다. 레이커스의 모든 경기를 본 결과 웨스트브룩은 결코 컷인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즉 웨스트브룩에게 공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브룩의 온볼 플레이는 급작스러운 정신병만을 제외한다면 플레이 메이킹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기에 르브론이 온볼 돌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웨스트브룩이 공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르브론의 3점 슛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리머텍을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럼 수비를 얘기해보자. 레이커스 수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선 수비수들이다. 1대1로 상대 선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비수가 없으며, 무엇보다 스크린 한 방으로 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스크린 플레이를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스크린을 위로 피하는 파이트 스루를 하는 것이다. 스크린에 걸리지 않는 순간 볼러는 자신의 수비수를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에 제약이 걸린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공이 있든 없든 거의 모든 스크린에 족족 막혀 공격수가 쉽게 코트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스턴 경기에서 심각했던 것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진작 포기하고 스크린 뒤로 이동하는 것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볼러에게 너무 쉬운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 레이커스의 로스터로 수비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겔 감독은 좀 더 세심한 공격 전술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조만간 이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